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류 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직류 회로에서의 그 전력 구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류 회로에서의 그 전력을 구하는 걸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 교류 전력 중에서도 단상 교류 전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 삼상 교류 전력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상 교류 전력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단상 교류 전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전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크게 무엇이 있냐면 피상 전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피상 전력,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이 있죠.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효 전력. 그래서 이 피상 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그래서 피상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류 전력을 얘기할 때는 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자, 여기가 지금 세타입니다. 세타. 자, 세타고. 자, 지금 여기 이제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그 저항, 임피던스 성분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여기를 이제 R, 그죠? 밑변을 저항, 그리고 여기 높이가 리액턴스, 그 다음에 요 빗변을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이 삼각형 안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유효 전력이 지금 P예요, P,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이 여기 있습니다. 리액턴스 성분, PR, 그죠? 그리고 피상 전력이 요 빗변에 해당하는 피상 전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삼각형, 이 그림 있죠? 이것만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피상 전력 또는 뭐 공급 전력이라고 하고요, 뭐 겉보기 전력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피상 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피상 전력 PA는 자,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상 교류, 삼상 교류가 아니고 단상 교류이기 때문에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VI.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라고 공부했었죠. 그죠?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전압 V는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렇죠? 전압은 IZ. 그래서 여기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를 대입을 시켜주면 바로 I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I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 그렇죠? 이게 바로 피상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보시게 되면 이 피상 전력의 크기는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자, 보세요. P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이 바로 피상 전력의 제곱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결국 이 피상 전력 PA는 뭐가 된다는 거죠?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무효 전력의 제곱이 돼요.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피상 전력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피상 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볼트는 그 전압의 단위고요. 그죠?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 그래서 피상 전력의 단위는 뭐다? 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상 전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알고 있을 때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도 또 피상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또는 평균 전력 또는 소비 전력.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전력이 바로 이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한 전력.
말 그대로. 그래서 액티브 파워라고도 하죠. 액티브 파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유효 전력 P는 자, 유효 전력이에요. 이거 피상 전력이고요. 유효 전력 P는 자, 어떻게 표시하냐? 바로 VI 곱하기 자, VI는 피상 전력이죠. 그죠? 피상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역률,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해주면 바로 유효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I 제곱 곱하기 R. 그죠? 전류의 제곱에 R을 곱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유효 전력이 구해지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VI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VI가 P상 전력이죠. VI는 P상 전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P상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유효 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효 전력, 소비 전력. 그죠? 단위는 와트. 그죠? 네, 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효 전력입니다. 쓸데없는 전력. 그죠? 무효한 전력. 그건 PR이라고 하는데 PR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뭘 곱하냐? 이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죠. 무효율. 그죠? 무효율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율. 효율이 없다고요. 무효 전력. 그래서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I 제곱, 전류의 제곱에다가 뭘 곱해준다? 바로 리액턴스죠. 네, 리액턴스 X를 또 곱해줍니다. 그럼 I 제곱 X는 무효 전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V 곱하기 I가 뭐라고요? VI가 P상 전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무효 전력은 P상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무효율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예,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단위는 뭐다? 단위는 VAR입니다. 바. 아시겠죠? 바. 무효 전력의 단위는 바입니다. 바. VAR. 자, 이렇게 해서 P상 전력, 유효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이것만 그려놓아도 예, 전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걸 토대로 역률과 그리고 무효율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걸 그대로 자, 보세요. 자, 그럼 이때 삼각형을 한번 다시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릴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삼각형 그려놓을게요. 여기 저항이죠. 여기는 이제 리액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피던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유효 전력이죠. 여기가 무효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피상 전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세타. 여기는 미상차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삼각비만 좀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역률, 파워 팩터.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죠. 자, 코사인 세타는 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표현이 돼요? 코사인 세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코사인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서 따지면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빗변분의 밑변. 이게 코사인 세타 역률이에요, 역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을 딱 보세요. 자, 빗변이니까 먼저 전력으로 비교했을 때 빗변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P상 전력이죠. PA, P상 전력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유효 전력. P네요. P. 그죠? 그래서 역률은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상 전력은 뭐예요? P상 전력이 뭐예요? V 곱하기 I네요. 그죠? VI. 뭐 VI분의 P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자, 임피던스 개념으로 봤을 때 자, 임피던스. 빗변은 임피던스고요. 밑변은 저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분의 저항.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역률을 구하자면.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율, 리액티브 팩터,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은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사인.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에 자, 해당이 됩니다.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할 때, 전력으로 따졌을 때, 빗변은 피상전력 PA고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무효전력이죠. PR. 무효전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고요. 단상교류니까. 그 다음 P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개념으로 봤을 때,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다.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역류를 알고 있을 때, 무효율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효율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률과 무효율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 전력을 보도록 할게요. 컴플렉스 파워라고 하는데, 일단 이 복소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복소수라는 개념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복소수. 그래서 이 복소수는 자,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복소수는 바로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죠? 복소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실수부에는 유효 전력을,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유효 전력을, 그리고 허수부에는 무효 전력을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복소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자 회로망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을 어디에? 실수부에. 그죠? 그리고 무효 전력을 허수부로 하는 복소수. 이 복소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 회로의 복소 전력이라고 합니다. 복소 전력. 그럼 여기서 이 복소 전력을 알고 있으면, 활용을 하면 바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액 복소수를 취해서 계산한다. 이게 뭐예요? 공액 복소수라는 게. 바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라는 거죠. 공액 복소수라는 게. 켤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전압과 지금 전류가 있어요. V는 V1 플러스 JV2라는 것이 있고, I는 I1 플러스 JI2라는 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자, 피상 전력을 구해 볼 건데, 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압 V1, 그러니까 피상 전력 PA는 VI니까 여기서 V1 플러스 JV2 잘 보세요. 그 다음 I는 I1 플러스 JI2.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유효 전력의 값이 다르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효 전력 P는 I 제곱 R이라고 했죠. 그죠? P는 I 제곱 R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했던, 여기서 구하는 그 유효 전력의 값과 여기에서 구하는 유효 전력의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전압을 공액시키거나 아니면 전류를 공액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공액하는 거예요, 공액.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였던 전류를 마이너스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효 전력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압을 공액시키거나 아니면 전류를 공액시키거나. 그래서 여기는 전류. 그래서 전류를 공액시키기 때문에 이 I 바가 붙는 거예요. 바가 붙었다는 얘기는 바로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가 붙은 거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겠죠? 이거는 전류를 지금 공액한 거예요. 전류 공액. 여기 있죠. 전류 공액.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분배 한번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V1 곱하기 I1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J의 V1 곱하기 I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플러스 J의 V2 곱하기 I1이 되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J 제곱의 V2 I2가 돼요. 그죠? 전개를 해주면. 근데 여기서 지금 J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부호가 뭘로 돼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죠?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실수부, 이거 실수죠, 실수. 여기도 실수죠. 근데 여기는 지금 허수입니다. J. 그죠? 허수.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제 분류해주면 실수부는 V1 곱하기 I1,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했죠. 플러스 V2 곱하기 I2가 되고요. 자, 허수는 플러스 J로 이렇게 놓으면 V2 곱하기 I1,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V1 곱하기 I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계산한 결과를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뭐라고요? 이게 유효 전력이 되고요. 자, 허수부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이 값이 무효 전력이라는 거예요. 무효 전력. 무효 전력. 유효 전력 P. 무효 전력 PR.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소 전력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때 자, 무효 전력이 양수다. 무효 전력이 0보다 크면 이거는 유도성 회로라고 하고요. 무효 전력이 음수다. 무효 전력이 음수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니까 이제 그 유도성 회로라고 볼 수 있고요. 무효 전력이 음수일 경우에는 용량성 회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류를 공액시킬 때랑 전압을 공액시킬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전류를 공액시킬 때는 보세요. 이렇게 전류를 공액시켰을 때는 자, 무효 전력이 양수일 때는 뭐라고요? 유도성 무효 전력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무효 전력이 음수일 때는 용량성 무효 전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전압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인 경우에 여기를 마이너스 놓고 여기를 플러스로 놨다. 그러니까 전압을 공략시켰을 때는 반대입니다. 자, 전압을 공략시켰을 때는 자, 무효 전력이 양수일 때는 용량성 무효 전력이 되고요. 무효 전력이 음수일 때는 유도성 무효 전력이 됩니다. 아시겠네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유효 전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죠. 실수부에 있는 것이 이렇게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요. 허수부에 있는 이 값이 바로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의 제곱과 무효 전력의 제곱을 합한 다음에 제곱근을 해주면 바로 피상 전력은 구해지는 거고요.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복소 전력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소 전력. 자, 그다음 이제 콘덴서의 용량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콘덴서. 자, 콘덴서의 용량을 자, 구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보시면 진상용 콘덴서가 있죠. 이거를 자 부하에 이렇게 병렬로 지금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진상용 콘덴서를 병렬 연결했을 때 이때 이 콘덴서의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 용량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역률 개선용 병렬 콘덴서의 용량 QC를 구하는 일단 공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라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역률이 커지려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유효 전력은 안 변해요. 맞나요? 유효 전력은 안 변한 상태에서 이것은 지금 안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안 변해요.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은 역률이 더 높아지려면 누가? 바로 이 피상 전력이 작으면 되겠죠. 맞나요? 자, 역률이 높아지려면 피상 전력이 작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피상 전력은 바로 이 빗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빗변의 길이.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짧을수록 어때요? 빗변의 길이가 짧을수록 역률은 더 커지겠네요. 맞나요? 그럼 여기 지금 빗변의 길이가 딱 두 개가 보여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빗변의 길이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길고 누가 짧아요? 이게 더 길죠. 그죠? 길어요.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 즉
피상전력이 크다는 것은 역률이 그만큼 작다는 거고요. 피상전력이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역률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세타1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 이 세타1이 뭐예요? 세타1은 개선하기 전 위상각이고요. 세타2는 여기서 이만큼, 세타2가 개선한 후, 개선 후의 위상각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피상 전력이 작을수록 어떻다고요? 역률이 커진다고요. QC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용량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맞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그 공식이 뭐가 되냐? 자, 이거는 이제 삼각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각비. 자,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QC를 구하려면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서 이만큼을 빼면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QC는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요. 이 길이가. 맞나요? 이 길이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세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P죠? 여기가 지금 PA예요. 피상전력. PA. 그죠? 세타 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를 X로 놓을게요. X. X로 놓을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1은 P분의 X잖아요. P분의 X가 돼요. 그죠? 그럼 이 식에서 X는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 되죠. X. 이거. 맞나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P 탄젠트 세타 1. 그래서 QC는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에서 빼야 돼요. 이만큼을. 그래,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을 빼줘야 돼요. 여기는 뭐냐? 탄젠트 세타 2죠. 여기는. 그래서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P로 묶을 수 있겠네요. P로 묶으면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이렇게. 그죠?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삼각비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바로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랑 같다고요? 탄젠트와 같다고요. 이거는 이제 삼각비 해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랑 같다고요? 탄젠트 세타랑 같다고요.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겠죠. 변형. 자, 어떻게 변형이 되겠어요? P 곱하기, 자, 탄젠트 세타 1이니까 여기 세타 대신에 세타 1만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는 탄젠트 세타 2니까 여기 세타 대신에 세타 2만 집어 넣으면 돼요.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 우리 배웠잖아요. 자, 어떻게 배웠어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요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 대신에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P 곱하기, 잘 보세요.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개선하기 전의 역률인 거고요. 그쵸? 코사인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코사인 세타 역률의 값만 집어넣으면 바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될 공식은 뭐다? 이겁니다. QC는 이 공식을 여러분께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좀 볼게요.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는 자,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말 그대로 전력을 최대로 전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어떠한 조건일 때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전원의 내부 저항을 이렇게 스몰 r로 표현했어요. 전원의 내부 저항. 그 다음 부하 저항을 이렇게 라지 r로 자, 표현했습니다. 자, 회로를 보시게 되면 여기죠. 자, 이만큼. 예를 들어서 뭐 전지라고 할게요. 전지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전지의 내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기전력이고요. 부하 저항.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자, 전류라고 볼게요. 그죠?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건 우리는 교류이기 때문에 뭐 전지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전지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교류 전력이지만 자,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합성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죠? 그죠? 그럼 합성 저항은 여기 전원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R 플러스 라지 R 분의 전압, 기전력 2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전류 I입니다. 전류 I. 자, 그러면 전력.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지금 여기서 최대 전력을 말하는 것은 유효 전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 전력 P는 I 제곱 R이죠? 그죠? 전류의 제곱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저항을 곱하는 것이 유효 전력이잖아요. 자, 지금 I는 우리가 구해놨어요. 이렇게. R 플러스 라지 R분의 2의 자, 제곱 곱하기 R. 단위는 와트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전력입니다, 전력. 근데 지금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죠. 이 전력의 최대값. 이게 최대값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조건. 자, 결과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여기 있죠? DP. 이게 유효전력을 저항에 대해서 뭐 한 거냐면 미분. 자, 미분을 한 거예요, 미분을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0이 나와야 되는 조건인데, 여기서 이게 0이 나오려면은 어차피 이 분모는 지금 양수죠, 양수. 그죠? 분모가 양수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식 있죠? 이 식만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온 거죠. 분자가 0이 되면 0 나오겠죠, 그죠? 분자가 0이 되면.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정리를 하잖아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은. 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자, 이 값이 0이 나오려면은 이건 0 될 수가 없고요. 이것도 0 나올 수 없겠죠? 누가 0이 돼야 돼요?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이 값이. 응? R 마이너스 라지 R이 0 내야 돼요, 0. 그러니까 전원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뭐 할 때? 같을 때. 네? 이거 전원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뭐 할 때? 같을 때. 맞죠? 그래서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송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간단하죠? 예. 전원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 값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Pmax. 최대 전력. 그죠? Pmax는 자, 유효 전력이 I제곱 R이라고 했어요. 그죠? I제곱 R. 그러면은 자, 지금 I제곱 R이 아까 표현했던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 식인 거죠? 그런데 내부 저항, 전원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 저항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집어넣어요. 이렇게. 같을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니까 요 스몰 r 대신에 라지 r을 대입한 거예요. 라지 r을. 자,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2r. 그죠? 2r이죠? 2r분의 2의 제곱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2r분의 2의 제곱이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r을 한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보면 4r 제곱분의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r을 했어요. 그쵸? 그럼 약분이 돼요. 이거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바로 4r분의 2의 제곱이 되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최대 전력 이게 됩니다. 최대 전력 전달. 전달 조건은 이거고요. 그때의 최대 전력이 뭐라고요? 이거라는 거예요. 4r분의 2제곱. 4 곱하기 부하 저항분의 2제곱.
됐나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들은 다 모르셔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데 뭘 기억하시라고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라고요. 최대 전력. 예? 4R분의 2제곱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교류 전력, 단상 교류 전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의해서 교류 회로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